네, 안녕하세요. 저는 VD 사업부에서 케어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랩의 조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제목은 똑똑 당신의 심장 안녕하십니까입니다. 건강이 스크린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목을 보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은 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또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사실 이번에 삼성 스크린에는 처음 들어간 기능입니다. 23년에는 스마트 모니터에만 기능이 탑재되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능 소개와 또 개발 배경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에서 AI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앱과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의 경험 그리고 삼성의 기능을 다른 분들이 아닌 바로 개발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 세션에서는 기능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보 전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의 경험을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세션의 제목은 똑똑 당신의 심장 안녕하십니까인데요. 제목만 보시면 이 기능이 삼성 헬스에 들어가는 기능인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하는 건가? 아니면 워치 있으니까 웨어러블 워치랑 연동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요즘에 IoT 기기들로 다 연동이 되는 시기니까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크린에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비접촉으로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실제 그 삼성닷컴에 있는 이미지고요. 차별화 기능 소개하는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스마트 모니터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사용자가 카메라를 통해서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또 관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기술을 접한 시기는 사실 팬데믹이 막 시작되어서 3, 4개월쯤 지난 그 무렵이었어요. 이제 코로나로 아픈 사람이 많아지고 또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그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에 관한 그 관심이 증가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저 자신 그리고 저희 가족들 생각해 봤을 때 심장, 뭐 혈압 이런 것들은 항상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부모님 댁에도 혈압계가 있는데요. 혈압계를 이제 테이블 위에 항상 놓아두기도 사실은 가정용이긴 하지만 부피가 조금 있어서 마냥 테이블 위에 꺼내놓기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또 혈압계를 혈압 안에다가 넣어두기에도 이제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이것도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워치를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기능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워치를 좀 차고 다니거든요. 시계를 안 차고 다니다가 차고 다니니까 좀 불편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그리고 또 자주 충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충전을 하려고 벗어놓으면 또 잊어버리고 다음날 안 차게 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조금 반복되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접했을 때 우리 기술을 잘 넣어서 꼭 들어가서 우리 부모님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진짜 잘 이용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되게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품화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저희 제품을 사드리고 그러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삼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도 아마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이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뭐 새로운 기능을 추진할 때 항상 사용자 밸류는 무엇입니까? 이 기능의 사용자 밸류는 무엇입니까? 하고 항상 그 높으신 분들이나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챌린지를 하시잖아요.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해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사용해서 가치가 있는 기술이고 또 기능이면 다른 사용자들한테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질 이 기능,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선 이제 세션에서도 들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전문적인 얘기를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 보시면은 상세하게 아주 정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정보를 공유 드리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기능은 건강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웨어러블을 좀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기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빛으로 혈류를 측정하는 PPG라는 기술입니다. 이 그림은 좀 못 그렸는데요. 제가 그렸거든요. 네, 저희가 심장을 생각했을 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축을 했을 때 혈관으로 혈류가 많이 나가게 되고 이제 이완을 했을 때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혈류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혈관에 파동이 빨간색 그림처럼 파동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맥의 파동이라고 해서 맥파라고 합니다. 이제 펄스 웨이브라고 많이 하시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수축기, 그다음에 납작한 부분이 이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빛으로 측정을 해보겠다 하는 게 이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LED가 손가락 위에 있고요. 네, 여기서 빛을 내보내면 밑으로 쭉 통과를 해서 빛을 받는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디텍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서 빛을 쏘게 되면 일부는 이제 피부에 흡수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반사되기도 할 거고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빛을 통해서 어떻게 혈류량을 알 수 있다는 건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그 답은 헤모글로빈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과제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네, 헤모글로빈은 청록 파장대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축을 했을 때 혈류량이 많아지면 헤모글로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빛이 통과를 할 때 청록빛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완기가 되어서 헤모글로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빛이 통과를 했을 때 전보다 청록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래프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제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피크 파동이고요, 피크 박동이고요. 이 꼭지점을 R이라고 하고 이제 피크와 피크 사이의 간격을 R 인터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옆장으로 보시면요. 네, 이완기, 수축기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위에 쪽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표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래쪽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LED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쏴서 밑으로 넘어갈 수 있게 디텍터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첫 번째 있는 그림과 두 번째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겪지 못하셨으면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수술하는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끝에 심장 박동을 쫓아가는 그런 기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이제 요 그림은 저희가 활용을 하는 옥시미터라고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있는데 그 기기도 사실 이런 걸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술을 활용하기는 합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사되는 양을 구할 수 있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꼭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제 쏴서 반사되는 양을 똑같이 아래쪽 파형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어러블 시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때 비접촉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PPG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 기술에다가 R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R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앞서 세션 들으셨으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이렇게 리모트를 붙여서 이제 RPPG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멀리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접촉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PPG 앞에 리모트를 붙이게 됩니다. 원격으로 PPG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활용할 기술은 바로 이 기술인데요. 이제 그 비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아까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 저희가 얼굴을 먼저 디텍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굴 내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눈, 코, 입이 어디에 있는지 키포인트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예, 입이 어디에 있는지, 뭐 눈이 어디 있는지 위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각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을 점으로 표시된 거 보실 수 있듯이 각 주요 포인트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포인트들을 다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류량을 보려면 조금 더 넓은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볼 영역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사실 얼굴 측정을 할 때, 얼굴에서 측정을 할 때 어디로 정할지는 각 회사의 그런 노하우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제 각 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은 양쪽 볼 영역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솔루션은 이제 이마까지 포함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영역들의 미소한 이제 화소 변화를 가지고 혈류량이나 심장 박동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헤모글로빈의 청록대 파장을 흡수하는 원리가 활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그 헤모글로빈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그 화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RGB 신호로 변환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장에서 보셨던 이제 심박수 측정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다른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심박수가 두근두근 이렇게 볼록볼록 그래프로 하게 되는데 이 피크를 아까 R이라고 했잖아요. 그 R의 간격이 이제 그 잘 편차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심박 변이도, 이제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상식에 좀 도움이 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R과 R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게 이렇게 또박또박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두근두근 이렇게 뛰었다가 두근두근 이렇게 뛰는 게 좋을지 간격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불규칙하게 뛰는 게 건강에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박또박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뛰는 건 심장이 신체 내 외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고 반응성이 조금 느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혈관으로 산소를 빨리 공급해줘야 돼서 이제 심장이 막 갑자기 빨라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박또박 뛰면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죠. 또 추울 때는 열을 내게 하고 더울 때는 땀을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반응이 빨리 와서 빨리 잘 심박수가 조율이 되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치와 관계가 깊은 것이 바로 이제 심박 변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박 변이도는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더 건강하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높으면 이게 저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산술식에 의해서 스트레스 지수까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나온 그림들을 혹시 관심 있게 보셨으면 혹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솔루션에는 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심박수, 심박 변이도,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은 사실은 요 원리로 측정을 하지는 않고요. 움직임을 탐지하는 별도의 기술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술 소개를 조금 드렸는데요. 이 RPBG 기술을 이 자리에서 오늘 들으신 분들은 좀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과제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기술은 이렇게 완전히 최신 기술은 사실은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이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AI 기술이라던가 하드웨어라던가 그런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거나 기능이 상품화되거나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술들이 AI 기술도 발전을 하고 하드웨어 퍼포먼스도 높아져서 모바일 앱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에 있는 기능이니까 뭐 안드로이드 혹은 뭐 iOS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이니까 처음에 이제 저의 바람대로 삼성 스크린의 운영 체제인 타이즌 OS에다가 잘 포팅을 해가지고 버무려서 넣으면 되겠지 하고 이런 희망찬 생각으로 과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모두 아신 것처럼 과제가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는 않죠. 네, 저희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사용자 바이탈 사인을 다양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고 나면 사용자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거를 우리 기술로 잘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런 순간이 딱 디텍션이 되면은 본인한테도 알람을 주고 등록된 지인들한테도 알려주고, 혹은 또 나를 돌봐주는 요양사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그분한테도 문자 같은 걸 보내드리고, 또 진짜 응급 상황이다 이게 판단이 되면 응급기관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1차 난관을 만났어요. 1차 난관이 뭐였냐면 이제 법무 검토를 받던 중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6개의 항목이 있잖아요. 아까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 가장 기대했던 기능이 혈압이긴 했는데요. 혈압이 이렇게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모든 항목이 다 좋았지만 특히 혈압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법률적으로 일반 전자제품에서 혈압 수치를 사용자에게 오픈을 하는 게 안 된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의 개발 의도는 뭐 의료적으로 엄청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용자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나 알림의 차원으로만 그 정보를 주려고 하긴 했는데요. 혈압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엄청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이탈 사인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은 FDA 그리고 한국은 식약처 같은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여주기를 원하면 기기가, 저희 TV나 모바일 모니터가 이제 그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알고리즘이 아니라 기기 자체가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초의 기획 의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전문적인 의료 목적은 아니고, 사용자가 캐주얼하게 웰니스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또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금액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쉽지만 이제 혈압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머지 5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와치는 왜 혈압이 있을까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와치는 인증을 받은 걸로 제가 기사에서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5개의 항목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버무려서 넣으면 될 줄 알았던 이 기능이 또 다른 한계가 있었어요. 워치 같은 경우는 접촉식이고, 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손으로 들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또 어두우면은 가지고 이동을 해서 밝은 데서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모니터나 TV는 움직이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이제 가까이 앉는 모니터라고 해도 1m의 거리는 되니까 주위가 밝다고 해도 그림자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뒤쪽으로 조명이 있으면은 얼굴에 그림자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댁내 환경이 조도가 아주 낮거나 아니면 불을 끄고 시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뒤에 창문이 있기라도 하면 얼굴이 역광으로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테스트 지옥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수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실제 이제 상품화를 나가기 위해서는 품질 테스트를 하니까 전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개발 단계에서는 저희 파트원들이나 또 저희 랩분들께 많이 도움을 받아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도가 너무 어두운 경우나 아니면 배경이랑 나와 명도가 대조가 많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실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조명이 좋을지, 색온도가 낮은 붉은색 계열의 백열등이 좋을지 아니면 형광등처럼 하얀 푸른색 계열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건이나 정확도가 보장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밝게 해주세요, 아니면 얼굴이 가리지 않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의 측정 환경을 가이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가이드도 잘 했는데 사용자 환경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조명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광원을 하나 떠올리게 됐어요. 어두운 곳에서 실험을 많이 하고 측정을 많이 했는데, 회의실 같은 데서도 불 끄고 측정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두운 회의실에서 우연히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딱 떴는데 하얗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서 들어오는 광원으로 스크린을 함께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요. 원래는 저희 테마가 왼쪽과 같이 이렇게 다크 테마인데요. 네이비 색깔인데 측정 중에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밝게 색깔을 변경해서 광원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도 최종적으로 이제 색깔을 어떤 색깔로 바꿀까라는 실험을 많이 했고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라이트 옐로우,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이런 색깔들로 쭉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흰색이 제일 밝겠죠. 근데 이제 흰색을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 눈이 좀 아플 수도 있고 패널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흰색 다음으로 럭스 값이 높게 나온 약간 하늘색 요 색깔로 백그라운드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그리고 무사히 앱을 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성과를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큰 전시회에서 어워드 수상을 좀 했고요. 국내외 특허도 출원이 몇 개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희가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연결해서 또 모델을 확장해서 연결도 좀 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향후에 다른 쪽에서도 좀 활용하고 싶을 때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웰니스 케어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분들이 건강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그 다양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케어의 종류도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걸 저희가 좀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능을 세상에 보일 수 있게 열심히 개발하시고 이제 테스트해 주신 우리 팀 멤버분들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저희 선후배분들, 그리고 파트장님, 랩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바이탈스 기능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